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장 미세먼지 진흥형 최적 저감 관리 기술, 생활주변 소규모 VOC 배출시설 스마트 통합관리 실전 기술 개발을 맡고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운대학교 신강화학과 함께하고 있는 정진하이테크 대표 정태경입니다. 이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공산품은 칠을 안 하는 공산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공산품은 칠하기 전에 연마라고 하죠. 사포로, 미세 사포로 깎아내는 연마, 그 다음에 도장 공정을 모든 공산품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대기 유해 물질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나오는 모든 유해 물질을 대기 중으로 하늘로 그대로 다 배출해도 모두가 다 법적 진취 이내라는 사실입니다. 황당하실 겁니다. 모든 먼지를, 사업장 먼지를 대기 중으로 모두 배출해야 되는 법적 기준 하에서 수많은 환경 관련 기관 단체가 움직여 왔고요. 신용만 내고 환경 관리를 해온 거죠. 그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장부스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라고 해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부스 안에서 작업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부스가 이렇게 있고 이 안에서 사람이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유해 물질은 방지시설이라는 데서 먼지를 필터링을 해야 되고, 이 방지시설에서 필터링이 정상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자가측정공이라는 측정구에서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프로세스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유해 물질들이 이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해도 언제나 환경기준 이내입니다. 황당하시죠? 이게 현행법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면은 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언제나 맑은 공기가 환기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현재 0.25m/s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기가 내려오다 보면은 통상 도장부스라는 거는 여기가 4.5m, 여기에 이제 길이가 한 7.5m인데 만약에 도장부스만입니다. 모든 작업장이 동일합니다. 작업자가 작업하는 공간에서는 언제나 작업자가 호흡하는 호흡기 기준으로 0.25m/s 이상의 공기가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작업장에서는 이 0.25 곱하기 작업하는 공간에 가로 곱하기 세로 면적의 유량을 환기시켜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맑은 공기를 계속 유입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맑은 공기 유입에 사업장에서 아무리 많은 유해 물질이 나오더라도 맑은 공기와 자동으로 희석이 됩니다. 자동으로 희석이 돼가지고 언제나 환경기준 이내입니다. 배출 농도가 언제나 환경기준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희석이라는 거는 단어는 희석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노동법하고 대기환경보전법하고 두 개가 절충되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희석이 당연한 이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강제적으로 희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이 방지 시설이라는 데서 필터링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필터링을 하지 않아도 언제나 기준치 이내입니다. 황당하시죠? 네. 이 방지 시설은 가장 먼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환기 기준을 첫 번째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배출 신고, 이 방지시설 오염물질 배출 신고를 지자체에 관리하죠. 그래서 지자체 관할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오염물질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대기 오염물질이 실시간 24시간 감시 체계를 하겠다고 IoT를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의무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배출 자가 측정. 네. 주기적으로 이 굴뚝에서 자가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기준치 이내인데 자가 측정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자가 측정업을 만들어서 수많은 소비자들이 고생을 하셨죠. 측정해야 될 이유가 없이 언제나 기준치 이내인 사업 조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4단계로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은 대기 오염 배출 물질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대기 중으로 더 확산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네, 여과 필터 관리, 그 다음에 흡착 필터 관리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여과 필터는 뭐고 흡착 필터는 뭐냐? 네, 여과 필터는 체입니다, 체. 먼지, 입자상 먼지. 네, 우리가 마스크처럼 마스크가 이제 여과 필터죠. 그 다음에 흡착 필터는 뭐냐? 가스입니다, 가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스크로 못 걸러지는 가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활성탄이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무용지물인 대기관리 환경에서 이 여과 필터와 흡착 필터가 관리됐을 일은 전혀 만무하겠죠. 네. 이 내용은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환경부를 제가 여러 차례 만났고요. 네. 환경부 요청으로 제안서를 달라고 해가지고 제안서를 제가 작성해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관리가 아니고 환경부에 접수했더니 환경부에서는 대기관리과입니다. 대기관리과에서는 다시 환경과학원으로 전송을 해서 네, 현황과 개선 방안, 문제점, 기대 효과에 대해서 제가 제출을 했고요. 네, 현황 1, 2, 3, 4, 4가지에 대해 가지고 환경과학원에 제가 접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학원으로부터 답변을 제가 받았고요. 네, 환경과학원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다 인지를 하셨고요. 이 인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6월 17일 세종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환경부 주무관님하고 대기관리과 주무관님하고 환경관리공단의 차장님, 과장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렸고요. 그 설명드리는 과정에 환경부 대기관리과 주무관님께서 이거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은 국회의원님을 설득시켜 가지고 이거를 빨리 입법화 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다 보니까 또 다른 기술 검토 이렇게 여러 과정이 있고 너무 업무가 순탄치 않음을 애로를 호소하셨습니다. 네, IoT에 대해서 제가 이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정확하게 전달했고요. 네, 기술적인 면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에서 앞으로 발생될 여러 가지 사항도 정확하게 전달해드렸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꾸준하게 환경부에다가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어떻게 정책이 계속 입법되고 발의되고 또 다시 캔슬되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를 수차례 계속 민원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기관리과에서 2016년부터 14년이죠. 9월에 발효됐으니까 꾸준하게 대기관리과 과장님 또는 주무관님들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말씀드리면 개선하겠다. 네, 개선하려고 하면 행정이시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니까 기술 검토를 시키고, 기술 검토를 시키면 현장의 문제점이 완전히 왜곡돼가지고 또 다른 또 보고서가 전혀 다른 또 결과물로 오고, 그래서 행정 쪽에서 계셨던 대기관리과 그 과장님 또는 서기관님, 주무관님 진짜 저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으신데, 결과적으로 지금 한 10년 가까이 쭉 해오면서 가장 큰 피해자가 대기관리과 담당 행정공무원님들이시구나. 너무 많은 고충을 겪으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을 유기시킨 거는 저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기술 마피아 집단의 진짜 잘못된 내로남불. 네, 제가 막상 이거를 가지고 이거 언론에 보도하겠다 이랬을 경우에 저한테 상당히 큰 푸시가 들어오는 거를 현장에서 직접 겪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 대기를 관리한다는 이 많은 분들이 수많은 연결고리에 잘못된 연결고리가 계속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기관리 주무관님이 애타게 요청을 하셨던 영역입니다. 자기는 잘못된 부분을 이제 다 이해했지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의원님 한번 만나가지고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이거를 좀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요. 어떤 문제냐, 도장이 있고 샌딩이 있고 연마가 있고 도장이 있고, 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해이용 방지 계획서 영역인데, 이제 도장, 다들 가장 흔한 게 이제 자동차 도장으로 눈에 보니까, 산업체 도장들은 원체 조선소 가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부품은 또 작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은데, 누구나 다 겪는 간단한 부스, 알고 있는. 그래서 요게 이제 자동차인데요. 자동차를 칠하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점을 찾았기 때문에, 요게 보통 차가 한 대 들어가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요게 4.5m고 요게 한 7.5m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퀴가 여기 있고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공기가 0.25m/s로 이렇게 흘러들어줘야 된다. 네, 0.25m/s, 4.5. 그 다음에 7.5. 높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소 가구이기 때문에 4.5에 7.5에 곱하기 60분 동안, 그 다음에 1년 동안 작업했을 경우에 이 조그만한 차 하나 작업하는 공간에서 7,286만 4천 루베 세제곱미터의 공기를 순환시켜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공기를 순환시키죠. 이 공기 순환 과정에를 시키려고 하면은 지금 먼지 농도가 얼마냐면은 30mg입니다. 그래서 세제곱미터 루베 1루베당 30mg. 30mg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1시간에 밀가루 1kg짜리 미세먼지를 내보내도 언제나 환경기준 이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자가측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1년에 2번씩 비싼 돈 내고 측정하는 해서 단속에 걸렸고 기준치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잘못된 겁니다. 더한 거는 이 방지시설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환경 전문 공사업이 필요합니다.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환경 전문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사, 기사 3명이 필요합니다. 토탈 합의 4명의 기술자가 이 방지시설 설계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 기술자가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사업장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이 0.25m/s라는 유속을 0.3이나 0.4로 설계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필터링을 하나도 안 해도 언제나 기준치 이내가 됩니다. 필터링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용량만 넓히면 되죠. 자, 필터에서 유해 물질이 걸러지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주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작업 품질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계값이 비싸요.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체들이 대기 오염을 생각해서 이 방지 시설을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이 업체들은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법 때문에. 왜? 이 법을 교묘히 악용하는 업체들이 정확한 법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필터링을 하나도 하지 않는 기계는 기계 제작 가격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기계 제작 가격이. 사업장 입장에서는 아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언제나 환기 잘 되고 도장 품질 좋습니다. 왜 비싼 방지시설을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얼마나 황당하냐면은 이런 방지시설을 국가는 수조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기존에 필터링이 되려고 되던 유해물질을 걸르던 그 방지시설을 다 철거해내고 모든 사업장 먼지를 하늘로 다 확산시키는 사업장 미세먼지 확산 기계를 국가 돈으로 국가에서 90% 지원해가지고 전부 다 대다수 수조 원을 들여서 무상으로 교체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국민 세금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환경부에서와 관련된 기관에서는 국가 세금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정상적인 방지시설 만들려고 하는 업체 다 몰락시키고 하늘로 사업장 미세먼지 대기 배출, 강제 배출시키는 설비 업체들한테 그 돈을 다 몰아줬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언론에 고발하겠다라고 했더니만은 아주 강한 태클이 들어왔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경경의 현실입니다. 네. 필터 안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거는 이렇게 먼지를 여과할 수 있는 필터를 써야 되는데 여과 하나도 안 되고 숭숭숭숭 하늘로 다 날려가는 필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이 필터 기준을 좀 만들어줘야지 된다. 이 기준이 없다. 네, 환경과학원에서 기준이 없다는 답변서 제가 받았고요. 네, 없습니다. 희석이 허용되니까 먼지 제거할 필요가 없는 눈속임 필터를 다 설치해놓은 방지시설이 대다수고 그 대다수의 방지시설을 국가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환경부에서 지난 과정에서 제출한 공문서와 그 민원 내용들입니다. 이 공문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분들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대기배출 허가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이런 거는 환경부가 이제 뭐 행정직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용역 줬을 텐데 이 용역을 받은 전문 기술인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 기본 용역에. 여기 보면은 도장시설에서 샌딩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시설은 도장시설 건조시설이면서 분리시설이다. 이 말도 안 되는 기술 보고서를 환경부에다 제출해 주는 겁니다. 행정직이라고. 환경부를 속이는 거죠. 환경 마피아들이, 기술 마피아들이. 이것 때문에 저는 이제 대전에 있는데요. 대전지자체 시정 공무원이 환경부하고 싸우다 안 돼가지고 저보고 대신 환경부 가서 따져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환경부 자체 공무원도 단순 행정직이에요. 이 용역을 받은 전문 기술 집단들이 엉터리 보고 여기에는 엄청나게 금전적인 이권이 왔다 갈 수 있습니다. 엉터리 기술 연구 보고서를 행정 지침도를 환경부에다 제출해 주는 겁니다. 뭔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부 공무원들이. 네.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가측정 기준도의 가이드라인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환경부 주무관님이 말이 이상하니까 저한테 검토 요청을 왔었어요. 그래서 검토해가지고 어느 항목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도 또 여기에는 또 지자체 공무원들이 또 기가 막히게 또 빠져나갑니다.
달인들입니다. 달인들. 법 악용에. 네. 자가 측정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제안서를 올려가지고 하소연을 했고 그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하셨고 그래서 과학원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써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길래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리대로 당연히 수정하리라고 하고 편안하게 답변 써주십시오. 이해하셨으면은 뭐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하시겠죠라고 판단했지만은 이거는 저의 큰 착오고 오산이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이런 답변을 줬습니다. 환경과학원에서는 설치 위치 변경하는 사전 조사 및 전문가 검토 등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기오염 물질 방지시설의 여가 필터 성능 등급은 별도의 기준 및 지침이 없습니다. 근데 없다고 했습니다. 개선해야죠. 근데 이 개선이 기술직 공무원들은 이 기술 마피아 집단들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엮여져 있는지 알 수 없는 진짜 헤게모니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리포트가 있는데요. 어떤 헤게모니의 리포트를 만들어내냐면은 너무나 기도 안 찬 것 때문에 설명드리면은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활성탄, 여과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수조 원을 지원하면서 사업장의 90%를 지원하면서 주 했었던 게 활성탄 여과 기준을 높였습니다. 220ppm에서 110으로 높였습니다. 이 관련 규정 근거를 기준으로 국가에서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이거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했으니까 됐죠. 네,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 활성탄이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 놓습니다.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이 활성탄은 뭐냐면은 수신다. 가스죠. 가스.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먼지. 먼지와 방지시설에서는 먼지와 가스상 물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측정하는데 이 두 가지 물질을 하는데 기도 안 찬 가이드라인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부죠. 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뭐냐면은 IoT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얼마나 황당한 게 현재인 이 가이드라인이냐면은 IoT는 뭐냐면 전류계, 온도계, 차압계. 전류계는 기계를 돌렸느냐 안 돌렸느냐. 기계를 안 돌리고는 뭡니까? 안 돌리고는 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는 환경보호단에서 관리를 하든 안 하든 나라가 관리를 하든 안 하든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관리 필요성이 없는 거죠. 전류계는 사실상. 근데 참고 자료는 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 온도계. 네, 이것도 참고 자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차압계입니다.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차압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알아야 되는데 환경공단 아주 책임자분께서 우리는 차압계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차압계가 왜 필요가 없습니까? 전류계가 필요 없지. 우리는 전류만 보면 되는데 왜 차압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을 했더니만 자기들은 볼 필요가 없대. 기도 안 찬 답변을 드리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막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납니다. 먼지, 입자상, 그 다음에 가스상. 그러면 오염물질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면은 제일 먼저 먼지, 마스크 같은 필터를 가지고 이제 입자상 먼지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입자상 다음에 이제 가스가 나오면은 가스는 이 숯을 가지고 여기에다 흡착을 시켜야 된다. 빨아들여야 된다. 숯으로. 그러면은
이 입자상 물질이 막히게 되면은 이게 차압이 변동이 됩니다. 차압이. 압력의 변화가 생겨요. 체에 필터가 막히니까. 우리 숨쉬기 힘들어지듯이 마스크 막히면은. 네. 이래서 차압 1. 1번. 여과 필터에서는 차압이 되어야 되고, 여과 필터에서는. 흡착 필터에서는 차압의 변화가 생기면 안 됩니다. 차압이 변화가. 이 필터가 없을 경우에 이 흡착 필터에 오염물질이 가가지고 발생이 됩니다. 오염을 시켜요. 활성탄을 재활용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오염을 시켜버려요. 환경 오염을 더 악화시켜요. 그래서 차압이 1과 차압 2, 두 개의 압력계를 가지고 이 방지시설을 체크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 공문에 오류를 범해놨어요. 말도 안 되는. 과학원에서도 인정하고 에너지기술연구원 미세먼지 사업단에 박사님도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같이 가가지고 지적하는데 이거를 수정을 안 하겠대요. 황당한 일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기 환경을 관리하는 주체들, 기술 주체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모습들입니다. 이거 좀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관계자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경 기술자들이 저질러 놓은 이거 자체를 제가 밝히겠다고 했을 때에 저를 협박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꼭 좀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대기환경 관리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 가지고 전 국민을 질병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